예, 안녕하세요. 자, 45기, 46기 공통으로 하는 삼성기 하편 제3부입니다. 이어서 3부를 할게요. 자, 1, 2부에서 이야기는 뭐였어요? 한국 말경의 안파견 한인께서 뭐예요? 삼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니까 어, 홍익인간 할 만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갈 만한가라고 오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오가들이 그 5명의 그 오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냐? 여러 아들 중에 한웅이 있는데 그 한웅의 성품이 용맹하고 어질고 그 다음에 지혜로움까지 겸비했고 그 다음에 그 한웅이 예전부터 일찍이 환인께서 얘기하는 그 홍익인간 정신을 그거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하니까 환인께서 이를 허락했잖아요. 허락하면서 이제 내려가서 다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뭐 했어요? 환인께서 그냥 보내지 않았고 뭐요? 천부인과 천부와 인 세 종류를 주고 무리 3천 명을 어 거느리고 가게끔 해서 다스리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천부인과 세종류를 주고서 이 명령해서 내그 인간과 모든 만물은 내가 이미 만들어졌으니 그대는 그 한웅 니는 그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개천 나라를 열고 나라를 건국하고 그 입교를 세워서 그 입교로서 뭐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깨우치게 해서 그 만세토록 자손들의 큰 모범이 될 것으로 삼아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은 앞에 내용에 보면 어 앞에 내용 보면 안파견 환인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를 내려다 봤다 그랬어요? 삼이산하고 태백산을 내다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두 곳이 다 뭐예요? 어질도록 뭐예요? 홍익인간 할 만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웅께서는 동방을 개척한 거예요. 동방 개척을 해가지고 백두산에 내려온 거고, 요 남은 삼이산이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조상 방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고가 삼이산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방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한웅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시에 있죠. 시에 때시자잖아요. 시에 가면 이때의 뜻이에요. 그럼 이때가 뭐냐면 한웅 천왕께서 한웅이 동방을 개척할 당시에 이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때 시에 가는 거면 이때의 이 뜻인데 그 이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웅이 동방을 개척할 당시, 예, 유방고자가 있었다. 누가 있었냐?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방고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방고라는 사람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 화면 아래에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고 고안이라는 것은 뭐냐? 방고는 중국에서조차도 고대 신화에 등장한 우주 창조신으로 받들어 왔어요. 어, 신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삼성기 하편에는 뭐냐면 약 5천년, 5,900년 전에 한웅의 동방개척기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고 전설상의 인물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전설상의 인물로만 알려졌었다. 여기서 일물이라 하는 거는 뛰어난 인물, 뛰어난 물건 이런 뜻이에요. 어, 일물 할 때 요 일자가 편안할 일자지만 뛰어날 일도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한자 한문은 그 한 가지 뜻 가지고는 절대 풀이가 안 돼요. 수없이 많은 뜻이 갖고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구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상은 우리 환웅, 당군인 것처럼 뭐야 시조가 중국에서는 그 시조 조상을 방고로 잡고 있어요. 방고라 사람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고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어 환인이 있었잖아요. 이 환인이 있었고 그 환인이 삼이산과 백두산을 내려다 보니까 뭐야 홍익인간 할 만하단 말이에요. 두 곳이. 그러니까 그 여러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환웅은 뭐야 동방으로 내려가서 개척하게끔 했다는 뜻이고 그래한 사이에 다른 어,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방고란 말이에요. 그 방고는 뭐예요? 서쪽 서토를 개척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웅은 우리 조상이 돼버린 거고, 뭐 결국은 방고는 중국 조상이 돼버린 거고 이렇게 됐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뿌리는 그냥 같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시에, 이때에, 한웅이 동방을 개척할 당시에 유방고자가, 방고라는 사람이,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를 좋아했나? 호기술하여 기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쉽게 이해하면 뭐예요? 한웅이 동방을 개척할 당시 기이한 술법을 좋아하던 방고란 인물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이때에 번호를 굳이 하는 쉽게 얘기합시다. 이때에 동방을 개척할 당시에 누가 한웅이 있었다. 누가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방고는 뭐를 좋아했냐면은 기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고려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놈자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놈자자 할 때 이 놈은 지금 현대 국어에 나오는 사람을 얕잡아 부른 뜻으로서 그 놈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놈 1이 있고 놈 2가 있어요. 오늘 한자에 나오는 놈자는 놈 1, 그게 지금 현대 사람을 얕잡아 부른 뜻으로 그 놈으로 쓴 게 아니고 사람의 옛말인 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놈 2 해가지고 고어 사전이나 아니면 국어 사전 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놈이 두 가지가 나와요. 놈 1은 지금 현대 국어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른 그 놈이고 놈 2 해가 숫자 2가 있어요. 놈 2는 뭐냐? 사람의 옛말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사람을 보고 전부 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나오는 놈자자는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그 놈으로 쓴 게 아니니까 그냥 놈자라고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사람의 옛 말이 놈이었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놈자는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붙습니다. 알겠죠? 대중에다가 안 붙어요. 대중. 지구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구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대중에 써요. 대중 여러 사람들한테 쓰는 거고 자는 특정인에게만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선자 하면 뭐예요? 당선된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당선인 하면 뭐예요? 당선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9대 대통령 당선자라 해야지 당선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9대 대통령 오직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자지 당선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전부 다 뭐 당선인 하는데 당선인은 다 뽑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을 얘기하는 거고 자는 특정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 사람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면 뭐라 그래요? 세 나라에서 모여서 회담을 하면 삼자 회담이라 그러지 삼인 회담이란 말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놈자자는 한문에서 얘기하는 놈자자는
사람의 옛말로 썼던 논자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걸 모르는 정치인들이 자꾸 당선인으로 해야 된다고 사람한테 어떻게 롬을 쓸 수 있냐고 자꾸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꼭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에 옛날에 그때에 이때에 방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관한 사람은 뭐예요? 기이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고가안이라는 것은 그때 얘기했죠. 그 중국에서조차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우주 창조신으로 받들어졌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 삼성기에 나오는 하편에서는 5,900년 전 한웅께서 우리나라 한웅께서 동방을 개척할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 하니까, 그래서 방고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죠? 방고라는 사람이 있어서 재주를 잘 부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방고 입장에서도 뭐요? 나도 자기 하나, 어떠한 나라를 하나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욕분도의왕으로 뭐요? 뭘 하고자 했다, 이 말이야. 나누어서 하고자 했다. 도를 길도자. 이어서 도락하는 거는, 지역을 말하겠죠. 어떠한 지역을 나누어서, 어, 가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구는 서쪽으로 튼 거예요. 우리 한웅은 동쪽으로 튼 거고. 알겠죠? 그래서 나누어서 가기로 했다. 이어서 갈왕자죠. 이게 갈왕자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나누어서 가고자 청할 청자예요. 청하니 내허지라 이에 내자죠. 이에 그를 허락하였다. 누가? 환인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환인께서. 그래서 동쪽은 한웅을 맡게 했고 서쪽은 방고가 맡게끔 허락을 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나라 한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앞에 이야기가 뭐였어요? 자 또 헷갈릴라. 자 요건 방고 이야기 잠시 한 거고요. 이제 이어서 또 한웅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웅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이야기가 뭐였어요? 자 개교를 하고 입교를 해가지고 그 입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 깨우치게 해서 그 만세토록 자손들이 큰 모범으로 삼을 지어라라고 했어요. 그래 하고 그래 3천 명의 무리를 데리고 갔다 이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방고 이야기 잠시 나왔고 다시 이제 우리 한웅 이야기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자 그러면 뭐냐 수적 제보하고 죄송합니다. 요까지가 참, 다음 줄까지가 방고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래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다시 원점. 자, 지금 방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고가 뭐야? 그 지역을 나누어서 가서 다스리기를 청하니까 환인께서 이를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니까 그 방고가 수적 제보하고 드디어 그 쌓은 재물과 보배를 가지고서 서울 10관 12지 신장하고 자 우리나라 한웅께서는 뭐래 무리 3,000명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첨부하고 인 이 세 개를 갔단 말이에요. 이 첨부하고 인이 이게 따지고 보면 그 나라의 국세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 같은 거 도장인자가 그 국세라 보시면 되고 지금 같으면 국세죠. 어쨌든 그건 한웅은 그래 가져가셨고 지금 방고는 뭐예요? 그 재물하고 뭐야 10관과 12지 신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서 10관이라 하는 건 뭐예요? 60관 아시죠? 10관이 뭐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예. 갑을병정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게 뭐예요? 10개 그게 뭐예요? 10간이고요. 12지지는 뭐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그 12개가 12지지예요. 그래서 방고는 큰 재물하고 10간과 12지지를 의 신장 그 10간하고 12지를 담당하는 그 뭔가 장수 같은 그 우두머리가 있겠죠. 그 담당을 데리고 갔다 이 뜻이에요. 다리를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웅은 뭐예요? 우리 한웅은 무리 3,000명하고 첨부하고 인을 바꿔서 갔고
방고는 뭐야? 재물하고 뭐야? 식간하고 십이지를 가져왔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식간하고 십이지가 결국은 우리 사조하고 명리학을 할 때 쓰는 그 육식갑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역학의 기초예요. 그러면은 이 역학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한국 시대 때부터 이미 만들어졌다는 뜻을 이미 하고 이게 미개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막 구석기 시대 해갖고 막 말도 못하고 뭐 동물 흉내 내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고는 뭐예요? 자, 방고는 드디어 재물과 보배를 가지고서 십강과 십이지지의 요게 의예요. 어조서 의가 의예요. 십강과 십이지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이 뜻이에요. 거느리고 함께 여자예요. 요게 함께 여자고 그럼 함께는 누가 뭐 했냐? 공공과 유소와 유모와 유수로 함께 함께 그러면 여기서 유소와 유묘와 유수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유수는 부싯돌 숫자예요. 그러면 불을 담당 그 묘는 쌍묘자니까 이게 뭐 하나의 지책 이름인 것 같아요. 집소. 근데 우리나라 아까 제 앞에 낸 오각하는 거 들어봤죠? 오가. 우리 하는 건 오가를 그리로 갔거든요. 뭐냐 오가 할 때 뭐야 뭐라 그랬어? 곡식을 담당하는 자, 형벌을 담당하는 자, 생명을 담당하는 자, 그 다음에 질병을 담당하는 자, 그 다음에 뭐요? 선악을 주관하는 자, 뭐 이렇게 오가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 방고도 있잖아요. 그 방고도 그러한 것을 그네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기본은 뭐예요? 식관과 십이지지를 큰 그 신장을 데리고 갔고 그 부수로 뭐예요? 공공하고 유소와 유묘와 유수로 담당했다. 그걸 데리고 갔다. 그래서 데리고서 다 했자. 전부 다 이들었다. 어디에? 삼이산 난립 동굴하야. 그래서 삼이산 난립, 예, 난립이에요. 난립에 이르러서 이 뜻이에요. 삼이산 난립에 이르러서 이 이립 위군이라. 이립 위군이라. 뭐예요?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누구를? 방고를. 알겠죠? 그리고 위지. 여기서 위지라 하는 말은 뭐냐? 위지라 하는 건 뭐야? 이를 뭐뭐라 하다. 뭐뭐라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평가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래서 삼이산 난립 동굴에 들어가서 뭐요? 들어갔더니 뭐요? 이를 임금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지 재견이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방고를 재견이라 그랬어요. 재견. 모두 제자에 박고랑 견자예요. 그래서 재견이라고 했고 이것을 다시 뭐예요? 방고가한이라고 불렀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고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고가는 여기서 설명했죠. 어, 중국에서는 이거 우주 창조신으로 받들어졌지만 우리 삼성기 하에서는 5,900년 전에 한웅이 동방 개척할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동굴할 때, 지금은 동굴을, 지금 원래는 이 글자가 구필굴자예요. 지금 현재 한문에서는 이거 구필굴이라는데 지금 삼성기 하를 쓸 때 이 굴은 이제 동굴할 때 그 굴로 같이 쓴 거거든요. 지금 동굴은 어떻게 굴을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굴굴자예요. 동굴굴자거든. 그 지금은 이걸로 쓰지만 옛날 삼성기를 편찬할 당시에는 이 구필굴로 그 동굴굴자와 같이 뜻을 써 있다는 거 고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됐죠? 음. 그럼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방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에 자, 시에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웅이 동방을 개척할 당시에 유방고자가 방고라는 자가 있었는데
호기술하야 기한 재주를 부리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욕분 도의 왕으로 그 지역을 나누어서 가고자 청하니 내 허지라. 이에 환인께서 그를 허락했다. 누구를? 방고를 허락했다면 그래 서쪽으로 가서 삼위산 쪽으로 가서 다스리라고 허락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 하니까 뭐야 방고가 수적 제보하고 드디어 뭐야 재물과 큰 재물하고 서울 식간 12지 지신장으로 그 십간과 12지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여공공 유소 유묘 유수로 그렇게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해지 삼이산 남립 동굴하여 모두 다 같이 삼이산 난립 동굴에 이르렀다 이 말이야. 이르러고서 이립 위군하니 그 방고를 임금으로 즉위하니 위지 재견이요 이를 재견이라고 하였고 시위 방고가하니라 이를 방고가하니라고 불렀다. 여기까지가 중국 방고가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한웅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시에 이때에 한웅이 솔 중 삼천하사 한웅께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강우 태백산 신단수 아래 이걸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려해서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이때에 한웅께서 한웅이 솔 중삼천하에 한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강우 태백산 정신단수 하하니 이 말이 뭐냐면은 한웅께서 무리 3,000명을 데리고 태백산 뭐예요? 태백산 꼭대기, 요 꼭대기 정자예요. 꼭대기 정자.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요 신단수예요. 신단수 아래에 내려가서 이 뜻입니다. 신단수 아래에 내려가서. 자, 신단수 할 때 신은 귀신 신자고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예요. 요 나무 숫자예요.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 내려가서 이 뜻입니다. 그 내려가서 위지 신시요. 위지는 이를 뭐뭐라 이러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려간 그 신단수 아래로 내려간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신시라고 일렀고 신시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신시. 그리고 시위 한웅천왕야신이라 이를 한웅천왕이라고 했다 이 뜻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방고가 있었는데 그 방고는 서쪽으로 가서 뭐야 개척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인에게서 허락하니까 뭐야 재물 큰 재물하고 뭐야 식관과 12지지 신장을 데리고 그 다음에 공공 유소 뭐 유수 유묘 이걸 데리고서 그 삼이산 난립 동굴에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뭐예요? 거기서 이 방고가 임금이 되었고 그래서 그 임금이 된 것을 뭐라고 불렀다? 방고가인이라고 불렀잖아. 그것처럼 우리 한웅은 뭐예요? 무리 3,000명을 데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가니까 이제 그 관웅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곳을 신시라고 하자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이때부터 뭐요? 한웅을 뭐라고 불러? 그냥 한웅이랑 그랬던 거죠. 한웅천왕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고보다 한 단계 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래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예요. 요 신단수. 신단수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단수 아래에 내려갔다 했듯이 신단수 아래에 내려가서 위지 이를 뭐라 그랬고 신시라고 일렀고
이것을 또 뭐예요? 어, 한웅천왕이라고 한웅천왕이라고 불려졌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가 장차잖아요. 장차 이 뜻이 장차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한문 아니야 저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풍백, 우사, 운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 내용과 지금은 또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보는데 이때 이걸 시험 문제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풍백, 우사, 운사를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던 고조선 시대의 뭐, 배경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보면은, 아, 농사를 뭐 담당한 농사가 지었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풍백, 우사, 운사가 뭐 단순히 이게 바람, 비, 구름, 단순히 이거 바람풍, 비유, 구름 문자니까 바람을 담당하는 자, 비를 담당하는 자, 구름을 담당해갖고 이게 농사와 직결된 그 뭐 직책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그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해방 이후로 초, 중, 고, 대학 모든 역사 교과서 그 자료들을 우리 역사학자들이 진심으로 다해서 열렬을 다해서 단 한 줄이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단 한 줄의 역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 평수회를 만들어 놓고 그 조선 평수회에서 그 근무했던 그 일본인 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짜비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도인데 그 사람들이 그 기록했던 그 역사책 조선사 편수에 나왔던 그 조선사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풍백, 우사, 운사를 뭐 농사와 관련돼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풍백, 우사, 운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을 따지면 입법관이에요. 입법관.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사는 뭐예요? 행정관으로서 뭐예요? 정부를 얻는 그래서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것 쪽이고요. 운사는 뭐냐면은 단순히 구름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관의 재판. 그럼 이때부터 뭘 알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 나라 배달 때부터 뭐예요? 상권 분립이 상권 분립이 돼 있었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거의 우스운 민족이 아니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단순히 바람, 비, 구름이 해가지고 뭐 농사를 담당하는 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죠. 이게 정확하게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이 단순히 그런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풍백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고대사를 읽어보면 이 삶을 굉장히 좋아해서 삶, 삶. 그래서 삶으로 해.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도 뭐예요? 세 군데로 나누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 사라지게요. 제가 뭐 노트북이 갑자기 배터리 다 해서 코드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는 단순히 바람, 비, 구름을 담당해가지고 뭐 농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직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건 아니고 원래는 품백은 입법관, 우사는 행정관, 운사는 사법관이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상권 분립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삼성계 하를 인해서 이제 민주주의의 그 시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웅께서는 품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이 주곡, 이 주곡이에요. 그 주곡하는 건 뭐예요? 곡식을 주관하고 주명,
생명을 주관하고 주형, 형벌을 주관하고 주병, 병을 주관하고 주선악을 하시며 주관. 이게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요게 전부 다 뭐예요? 아까 앞에 나왔던 뭐예요? 오가죠, 오가. 오가. 이때 가는 내가 앞에서 뭐라 그러지? 집가자와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우두머리 족장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곡식을 담당하는 그 앞에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가가 뭐예요?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가는 곡식 담당, 마가가 생명 담당, 구가가 형벌 담당, 저가가 질병 담당, 양가가 선악 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우마구저양이에요. 우마구저양. 우마구저양. 그래서 우마구저양이에요. 우마구저양. 그러면 자 보세요. 우마구저양. 그래서 주곡이니까 얘가 우죠. 우. 얘가 우. 이건 마. 우마 주고가 그죠. 양. 얘가 양이죠. 이건 저. 어, 우마 구 이렇죠. 예. 여기 전부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뭐예요? 오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운께서는 뭐라 그랬다? 품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그 뭐야? 그러면 품백, 우사, 운사가 뭐라요? 입법관, 행정관, 사법관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담당하는 우가와 생명을 담당하는 마가와 형벌을 담당하는 저 구가가 그다음에 병을 주관하는 뭐예요? 저가 그다음에 선악을 담당하는 양가를 하시며 범주 인간 360여사로 무릇 인간 세상 그렇게 다시 말해서 뭔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운께서는 거느리고 오가에게 농사 왕명 형벌 진병 선악을 주장하게 하시고 인간 세상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해서 제세이화 여기서 제세이화는 저 앞에서 한번 나왔죠 제세이화라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음, 개천입교 개천입교란 말 아시죠? 하늘을 열어가지고 건국했다는 뜻이죠. 건국을 해서 입교, 가르침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세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그 이걸 보통 어느 책에서는 신교라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뭐 선종이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속 종교, 정통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망 상제를 모셨던 그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천 입교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로 세웠다 이 말. 세우고 나서 그러한 종교로서 제세이화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키고 백성을 깨우치게 했다 이 말이야. 깨우치게 해서 홍익인간이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에 나올 게 또 나오는데 이제 숫과 말을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하면서 또 하고요. 백일이란 의미 이제 요거 다음 이야기가 백일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일은 우리말로 온, 전체, 한 이런 뜻이 그래서 모두 전체란 뜻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백일이에요. 그래서 백일잔치 알겠죠? 그러면 우리 연애하고 뭐예요? 백일 기념. 이 백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민족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백은 온, 한, 모두, 전체, 완벽하다, 뭐 이런 의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을 너무나 좋아해요. 얼마 쓰고 100만 원만 주세요. 엄마 100원만 주세요. 이미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의식 속에 백이라는 것이 이 백의 의미가 백의 의미가 우리말로 온, 한, 모두 전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야, 우리 만난 지 100일 돼서 100일 기념해야지. 그럼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 됐네. 100일 잔치 해야지. 100일을 굉장히, 그리고 뭐야.
수능을 칠 때도 입시 공부를 할 때도 고시 공부를 할 때는 뭐 D100일 해가지고 100일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 100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전체 모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에 그 쑥과 마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쑥과 마늘은 쑥은 이게 한의학적으로 뭐냐면 달여서 먹으면 냉증, 몸이 차가운 기운을 다스리고 마늘을 구워서 먹으면 몸속에 삭된 썩은 거, 막 뭉그레졌던 그 기운을 물리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쑥과 마늘 나중에 그 얘기 나와요. 그 앞에 이제 다음에 얘기 나올 게 뭐냐면 이제 곰 이야기하고 호랑 이야기 나오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진짜 동물 곰과 호랑이로 비유해서 우리 건국신화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도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어찌 곰이 호랑이가 사람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동화 이야기를 건국신화로 삼는다는 민족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맞죠? 그럼 이거 누가 왜곡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 편수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고대사를 뭉개뜨리고 왜곡시키는 그 과정에서 건국신화가 완전 동화 이야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문의 그 조예가 깊지 않는 그 일본인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문학을 전공해서 그걸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일본인이 만들어놨던 그 번역본을 그렇게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미리 얘기한 뒤에 나오는 호랑이하고 곰 이야기는 단순히 진짜 곰 호랑이가 아니에요. 곰, 곰 토템을 믿는 그 부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믿는 토템, 그 부족을 말하는 거, 그 족장들을 말하는 거지. 그 진짜 동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이야기 들어갈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물이 사람이 되냐고요. 안 되지.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까지 뒤에 이야기 나가기 전에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한웅께서 신당소 백두산 태백산 신당소 아래에 내려왔더니 위지신식 이곳을 신시라 했고 이를 한웅천왕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한웅천왕이 뭐라 그랬냐면 풍백, 우사, 운사, 입법관, 행정관, 그다음 사법관 요즘 같으면 상권 분립 이걸 거느리시고 그다음에 곡식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질병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게끔 했다. 이게 누구가 했대요? 오가들이 했다 그랬잖아요. 오가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요? 한웅께서는 뭐요? 인간 세상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끔 했고 제세이화했다. 제세이화는 뭐예요? 우리가 개천 입교로서 나라를 세워갖고 그 입교 가르침을 세웠던 그것으로서 백성들을 깨우치게끔 해서 홍익인간이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배달의 나라가 첫나라입니다. 그래서 배달은 고조선 당군이 세웠던 그 고조선 앞에 있었던 우리나라 첫 나라가 배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천절 10월 3일이 당군 할아버지가 세웠던 고조선을 세웠던 그 날이 개천절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진년 10월 3일 날 배달국이 세워졌던 그 해를 말하는 한웅께서 세웠던 배달을 열었던 나라가 그걸 10월 3일이에요. 그걸 누가 우리 대한임시정부 그 독립운동가들이 김구를 비롯해서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10월 3일로 지정한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 건국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100일기도 21일 37일 수행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에 이때에 뜻이죠. 그럼 이때가 뭐예요? 한웅께서 뭐예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그것을 신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오가들에게 그 주관을 하게끔 했고 360여 가지 인간 세상을 주관하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때쯤에 뜻이에요. 그때에 유일웅 일호 여서 고문자에게 얘가 고문자라고 고문
그리고 뭐예요? 얘가 범호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글자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처럼, 어떻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동화돼 버리는 거지. 한문은, 한 번 더, 한문을 번역할 때는 천자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개의 뜻으로서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오류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문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로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와 그 뒷이야기와 그 모든 걸 알고서 번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뭐, 영업, 뭐예요. 천자문식으로 그 하늘천 하면 하늘천만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시액 하는 거 뭐냐면은, 자, 여기서 시액 하는 거는 뭐예요? 이때의 뜻이에요. 때에. 그럼 이때가 뭐예요? 한웅천왕께서 이제 신단세 내려와갖고 신실을 하고 이제 이래 한 거죠. 그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 안 되는 건 어떻게? 곰 민족, 곰 토템을 믿는 부족장 여자 족장과 그 다음에 호랑이 토템을 믿는 그 족장 남자 족장이 있었는데 이 뜻이에요. 이미 사람이에요. 이미 사람. 동물이 아니고 이미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종교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족 신앙 플러스 뭐예요? 토템 신앙이 있었다면 토템 신앙, 자연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곰을 믿는 부족의 족장이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토템을 믿는 족장이 있었는데 그게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동린이 거라 뭐야 함께 이웃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 족장이 이래 나란히 한 마을이 이랬으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붙어서 이제 나란히 이래 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요게 뭐예요? 이웃 닌자잖아요. 이웃님. 그래서 뭐요? 이때에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래 번역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뭐냐면은 이때 웅은 웅족이에요. 웅족. 웅족이고 이거는 호족이에요. 호족. 알겠죠? 이 족자는 뭐예요? 결의 족자예요. 결의 족. 알겠죠? 곰을 믿는 족종. 그다음에 이거 호랑이를 믿는 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웅족과 호족이 이웃해서 함께 살고 있었거늘 뜻입니다. 어. 그리고 상기우 신단수하야 일찍이 기도를 했다. 빌기자죠. 기도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이 어조사 우자인데 얘가 우예요. 어조사 우자에가 뭐뭐에 이 뜻이고 요는 뭐 신단수죠. 그러면 뭐예요? 이 웅족과 호족의 그 족장이 있었는데 이웃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일찍이 빌었단 말, 기도했단 말, 어디에다가 신단수에다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했다, 원할 원자에게 원할 원. 그럼 원할 원자인데 뭘 원했냐? 변화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신계지맹, 이 백성맹자예요. 백성맹자예요, 맹. 네, 백성맹자. 원화 위신 계지 이 경계할 계자고요. 어조사 지자고 백성맹자. 그래서 원화 위신계지 맹이 뜻이 맹이언을 그 뭔 말이냐? 원했다. 변화되기를 원했다. 그 뭔 말이냐면은 일찍이 이 족속도는 뭐예요? 삼신상제님께 삼신상제님께 뭐에 빌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천제를 올리고 천제 하늘에다 제사를 올리고 나서 뭐예요? 기도 드리는데 신당은 삼신계율 여태 이 계자가 계율이에요. 계율입니다. 이때 무슨 계율이냐면 삼신상제
삼신상제님의 계율이에요. 이때도 뭐야, 하늘에 어떠한 절대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조물주가 있었다고 이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상제라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느님이죠. 하느님. 예, 주님이죠. 주님. 왜냐하면 천주교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걸 한문 번역판으로 상제라고 돼 있어요. 상제가 하느님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하여튼 삼신상제님이에요. 그래서 뭔 말이냐?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이웃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신당수에 가갖고 빌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빌었냐 하면은 아이고 뭐 되게끔 해주세요 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삼신상제님의 계율에 따라서 백성이 되게끔 우리도 뭐예요? 한웅천왕이 모시고 있는 거기에 뭐야? 그 백성으로 쉽게 고조선 배달의 민족으로 받아주세요라고 빌었다 이 말. 빌었다. 음, 그 뜻입니다. 빌었건을 하니까 뭐예요? 한웅이 뭐예요? 그것을 듣고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가교야라. 가르쳐라 하시고 가르칠 만하다 했단 말이에요. 예, 가르칠 만하다라고 했죠. 가르칠 만하도다. 이게 가가 할 만하다 했다.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일찍이 신당수 아래에 내려가서 뭐예요? 삼신상제님의 계율에 따라서 백성으로 사는 그 백성들이 되게끔 빌었어요. 빌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한웅이 그 기도하는 것을 듣고서 말하기를 가교야라. 가르칠 만하다. 될 만하다라고 하시고 내이 항술로 이에 곧 뭐야 변화됐다며 어, 신령한 신령한 도술로서 한웅이 신령한 도술로서 변화해가지고 탈골해가지고 선이 신견정해로 뭐냐면은 한골케 해가지고 정신을 개조시켰다면 개조를 시켜가지고 신령한 뭐예요 숙한다발하고 그다음에 숙한다발하고 정해법이 여기서 정해법이에요 정해법 여기서 정해법 이게 정해법으로서 뭐예요 정해법으로서 숙 한 묶음하고 이 숙이에요 쑥 한 묶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늘 마늘이에요 마늘 20매 마늘 20줄기를 가지고 서 있듯이 가지고서 뭐예요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백하는 게 너희들은 이 뜻이에요. 너희들은 그것을 먹고서 불견 보지 마라. 빛과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면 뭐예요? 사람의 형태로 변하는데 이것도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인형으로 될 수 있다 이 뜻인데 이때 인형이 사람이 된다고 진짜 동물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여튼 원래 사람인데 참된 사람이 되어서 환웅이 다스리는 그 신시에 내려가 그 배달의 민족으로서 배달의 백성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이 뜻이지 진짜 동물이 그 뭐예요 사람 됐다는 뜻으로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뭐예요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참된 인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참된 인간이 된다 이 뜻이에요 참된 인간이 된다 참된 인간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100일 동안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은 진짜 참된 인간이고 다시 말해 기도 생활하고 나오면 뭐예요? 우리 배달의 민족을 받아줄게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왕이라 생각합시다.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웃 나라에 사는 그쪽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저도 여러분의 그날에 좀 백성을 좀 이민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웅족하고 호족이 와가지고 한웅한테 와가지고 저희도 배달의 민족으로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니까 한웅이 오예 하면서 그냥 받아주겠습니까?
야가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100일 동안 햇빛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수양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뭐예요?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버리고 탈바꿈해서 참된 인간이 되면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거지. 진짜 동물, 곰하고 호랑이가 인간 됐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웅호 이족, 이 웅혹 이 두 민족이 그 호족들이 두 개 모두 득 이식지 이 모두 뭐야 이 두 가지 음식을 먹고서 기 37일 37일 이 37이 20일이죠. 21일 동안 그거를 끓여 했단 말이야. 그 끓여 하니까 뭐야 끓여 하니까 웅은 뭐예요? 잘 참았어요. 견딜냈자예요. 참았고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존계 이득 의용 그래서 그 경계 계율을 잘 따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참된 인간이 되었고 그러면 호즉 방만 그 호랑이 부족은 뭐예요? 교만하고 방조해가지고 뭐예요? 그걸 끄려기를 뭐예요?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할 수가 없었어 뭐예요? 선업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성지 불상약이라. 그래서 두 성씨의 두 성품의 서로 다름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두 족속이 뭐야 성정, 그 성품이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곰의 그 성격이 틀렸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달 건국 신화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서 수업을 최종 마치겠습니다. 차렷!